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내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향후 2달간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라디오 프로그램 휴이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무모함과 영내에서의 공세, 이란과의 새 합의를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 타이완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겠다면서도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2달간 우리의 아주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당선됐더라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며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다르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말썽을 피우면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여부에 대한 미한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한 양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다음 주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서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 절차가 포함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합훈련 중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실시 여부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FOC 검증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국방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운용 능력 FOC 평가와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적 중간 단계이지만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한국군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보다 미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의 이동이 크게 제한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은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할 만큼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연합훈련의 주요 목표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U.S. sees the primary purpose continues to be the maintaining Allied readiness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of having to curtail them either for diplomatic or medical reasons. The Moon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to achieve OPCON transition during its tenure, even though both countries agreed that the transfer would be based on a conditions-based philosophy rather than timeline-base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전작권 전환은 미한 두 나라의 공통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Although the Moon administration has focused so intensely on OPCON transfer, I think it's a major priority for the U.S. too. So I think it would be a mischaracterization to say that there's a big disput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bout whether to focus on readiness or OPCON transfer. I think it's certainly a priority for both. 그동안 미국과 한국 측 모두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가능한 이번 훈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이번 여름 폭우 피해가 예년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북한의 수해 대응 체계가 열악해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구축과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넷랩스가 포착한 지난 6일 북한의 곡창지대 황해남도 숙천군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숙천군 일대 농경지가 온통 흙탕물에 뒤덮였습니다. 한 달 전 뚜렷하던 논밭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물이 없었던 남포의 마을에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지난 6일 북한의 강수량이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07년 당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북한의 올해 피해 상황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매해 거듭되는 장마와 태풍에 큰 피해를 보는데 제롬 소바주 전 평양주재 유엔개발계획 사무소장은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재난관리 시스템, 특히 조기경보 작동체계와 기반시설 문제를 꼽았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how do we inform a community in a valley somewhere, and that may be quite remote. And they need to be informed by radio or by cell phones. Th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s not perfect.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외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 기반시설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북한 당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어려웠었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Normally, most countries that give them access to a very wide set of information in terms of early warning system for the weather. So that's what they're having, not to be completely, to be given the full access. 북한의 반복되는 수해 피해는 심각한 산림 황폐화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땔감용으로 벌목을 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수해 취약성을 더 키운다는 겁니다. 북한의 올여름 수해 위험은 예년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내부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북한은 이동의 자유와 지역정보 제공 등 국제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에 최근 계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져 큰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수확을 앞둔 대규모 논밭이 침수돼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의 안토니 발망 대변인은 최근 VOA에 북한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황해남도와 평안북도, 강원도를 비롯해 개성 지역에서 특히 큰 피해를 입었으며 농가 수백 가구와 대형 논밭들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북한 전역에 접근이 가능한 국제적십자연맹은 북한 주민 4만 3천 명을 상대로 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홍수 피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홍수 피해가 심한 9개 지역에 투입돼 주민 대피와 구호 물품 전달, 심리적 응급치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망 대변인은 이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이 예고돼 피해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후 추가적인 정보와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송환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22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이번 주 공개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에서 인도 내무부 기록을 인용해 인도 내에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북한 국적자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어 대북결의 2397호 이행과 관련해 인도의 외국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을 확인해 추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제출한 노동자 송환 이행 중간 보고서에서도 관할권 내 취업 비자를 소유한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경기도가 신청한 북한 농업 지원을 위한 온실 건설용 자재 등 36만 7,800여 달러 규모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북한 남포시와 평안남도 내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달 24일 이 같은 제재 면제를 유엔에 신청했으며 지난 4일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300여 관련 품목은 온실 지붕 건설에 쓰이는 강화 유리와 파이프, 보일러 등이며 지원 물품은 모두 제재 면제 승인 6개월 이내 한꺼번에 운송하도록 명시됐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제재 면제 품목과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금융 거래만 하도록 엄격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